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토요일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봄은 오나 봅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죠. 남선호 대표님, 남초록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초록 대표님이 고고TV의 지원자시며 실질적인 고고TV를 리드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름 만에 한 번씩 보내주시는 후원금, 요긴하게 고고TV가 등심도 좀 사먹고 삼겹살도 좀 구워 먹고 그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신 차려. 그 대깨윤들, 그 극우들 보면은 고고TV 보지도 않고 싫어요부터 하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왜 보니 고고TV를? 그렇게 싫으면서 왜 고고TV에 그렇게 해꾸지를 하니? 한심한 것들. 안빠들도 마찬가지야. 정상적인 단어만 쓰고 정상적인 좋은 댓글만 달도록 해. 고고TV가 그 나이 드신 분들의 후원과 자율구동이 끊기면서 안철수를 재평가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야. 단돈 10,000원도 그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김성주란 분이 후원 한번 하시던데요. 처음으로. 그분이 안 빤지 누군지 모르겠고, 이 안철수 빠들은 돈 10,000원도 안 보내. 2달 동안. 한심한 것들. 그리고 지금 이 정치 판세를 잃는 것은 말이죠. 양 진영으로 날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안철수 진영으로도 나뉘면 안 돼요. 고고TV가 어느 순간부터 국힘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의 무지 몽매함을 봤으므로, 고고TV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과 같은 소시민인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나겠다. 그렇다고 이재명은 밀 수가 없고, 그래서 고고TV는 합리적인 이성과 개혁 보수의 모습으로 지금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진영에 나눠가지고 말이지, 왜 이재명을 비판하느냐? 이재명은 비판은 과거에 엄청나게 했어요, 고고TV. 이재명은 고고TV가 생양아치라 그러잖아요. 그 입에 올릴 건들지가 못돼.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국힘이 문제고 윤석열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스탠스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단순 무식하게 그냥 우파 유튜브의 논리를 갖다가 쏟아내고 있으니 초박빙으로 간다는 것이죠. 다 이긴 선거를 질 수도 있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야청청 목소리를 높이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윤석열을 갖다 진짜 저격하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안 하죠. 대깨문이나 좌파 유튜버 같이 그런 식으로 하죠. 그들은 추적을 하지만 고고TV는 기사 습렵만 해도 윤석열을 조질 일이 너무나 많아요. 떨어뜨릴 일이. 그거 안 하잖아요, 고고TV는. 토론의 중요성이라는 게 지금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 이번 대선은. 지금 양 진영으로 갈려가지고 이재명 빠, 윤석열 빠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말한 극빈하고 무식한 자들이 이재명한테 붙고 윤석열한테 붙었는데, 토론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는 한숨뿐이 안 나와요. 얼치기 평론가들이 이런 말을 하죠. 토론은 영향이 없다. 양 진영이 다 결집해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는데, 고고TV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럼 중도층과 탈진보와 탈보수들은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토론에 절대적인 영향을 못 미치지만은 토론은 미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선거는 초박빙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그랬고, 처음이 아니라 한 2달 전부터 그랬고, 그러면은 초박빙 상태에서 국민은 토론에 관심이 지대하게 많으며 토론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비전이나 태도나 진정성을 본다는 것이죠. 초박빙에서는 토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철수가 삼각구도로 삼자구도로 가면 당선될 가능성은 없죠. 거의 0%죠. 그럼에도 안철수를 지금 제가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정신 차리자는 거죠.
이번 토론은 한 번 남았죠, 이제. 토론은 박빙의 구도를 깨요, 요번에. 제가 볼 적에는. 윤석열이 뭐, 그 토론 별거 아니네. 공식 토론 말고, 그, 일반 토론 2번 했었죠, 그죠? 그거 별거 아니네. 11일 날 하고, 31일 날 하고 했는데, 그럼 얼마든지 하겠네. 하다가 공식 토론으로 그런가 개 박살이 나고 있죠. 윤석열이가 그대로 무죄하고 무식하고 형편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사실적인 것뿐이 이야기 안 해요. 윤석열이가 무속, 윤석열 부부가 무속에만 심지 않았으면 저는 윤석열을 불민하더라도 윤석열을 지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새 와서 윤석열의 그 부인 김건희의 주가 의혹 사건이 나오고 끝까지 김건희가 대중 앞에 국민 앞에 모습을 안 드러내죠.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이재명이 지금 생 양아치고 그렇다고 고고TV가 이재명이 미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을 칭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번에 토론은. 어제 같은 경우도 그 경제가 좀 우리가 후퇴하고 경제적으로 탄압을 받아도 북한과 같이 우리는 자력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내수에서 그냥 초고 목표하면서 견디면 돼. 근데 외교 안보는 말 한 번 실수 잘못하면 참화가 일어나고 국가적인 존망이 걸리는 게 외교 안보예요. 그게 어제 여실히 들어간 게 윤석열의 무지몽매한 외교 안보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 어제 그걸 보고 대단히 충격받았어요. 공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교 안보는. 그 어제 윤석열이가 외교 안보 쪽에서 달달 외우고 나왔는데 그냥 3명이 윤석열을 가르치듯이 공격하니까 허겁지겁 그냥 수습을 못하고 또 자기가 가져온 날계란 몇 개를 갖고 왔는데 그게 다 터뜨려서 누런과 흰자가 섞여가면서 엉망진창이 됐다는 게 어제 토론 외교 안보 국방 분야예요. 3월 1일 날인가 2일 날 사회 분야 열리죠. 토론. 기가 차게 당할 거예요. 윤석열은. 사회 분야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윤석열이가 대개운을 결집시키고 보수 우파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아주 싸납고 거칠은 말들을 계속 내뱉는데요. 그 효과 없어요. 그들은 다 뭉쳤어요. 윤석열이는 하루에도 몇 개의 망언을 쏟아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실드치며 보호하려는 국힘이 깔아앉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안 내놓을 수도 없고 이제 선거 7일, 6일 남았는데 3, 4일 날인가 4, 5일 날이죠. 오늘부터 26, 27, 28, 1, 2, 3, 6일 남았어요, 선거가. 4, 5일 날이 그 사전투표는, 그때까지는 민심은 대부분 결집이 되죠. 결정이 나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윤석열이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지금 몇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국방 안보 문제나, 또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 또는 단일화 과정, 이 3개를 이야기 드릴 텐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갖고 나오는데 제가 결론 내드리죠. 저 아무것도 모르는 필부지만은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한국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국 안보하고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대한민국 대선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런데 이제 조선과 동아 등 보수지가 발작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말이야 28년 전에 핵을 무장시키고 러시아에 반납했고 우크라이나가 그 코미디에 배우는 거 젤란스키인가 젤란새끼인가 그놈아가 정치를 잘못하고 부패를 저질렀으며 나토 가입을 갖다가 요구하는 바람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자력을 해야 된다. 우리는 자력 부강 강국을 만들어야 된다. 저 군사 강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보수지들의 논리죠. 우리 군사 강국이에요. 7위죠 7위. 국방력. 쟤네들이 미사일하고 핵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쟤네들 우리를 침략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형편없이 당하진 않죠. 현대전은 말이죠. 무기도 있지만은 경제력이죠. 경제력. 경제가 곧 국방력입니다. 우리 세계 12위 경제국인데 북한 같은 놈들은 세계 100인데
우리랑 국방 차이가, 국력의 차이가 300배, 500배 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죠. 응? 물론 저놈들이 침략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걸 지금 선거판에 끌어들여 가지고 다른 그 이재명도 마찬가지지만은 윤석열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극우들의 또는 보수들의 표결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게 기가 차요. 쟤는 이걸 또 이대 남자애들이나 이준석은 또 그걸 빨고 있으니 어제 최고의 망언이 뭐였어요? 유사시에 일본 애들을 한반도에 진주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일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거고. 그건 팩트예요. 어제 그 토론을 보면은. 근데 또 말 바꿔. 그 청일전쟁이라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일전쟁에 의해서 일본이 쉽게 말해서 우기를 하고 대한민국 조선 대한 그 뭐야 그 대한 제국에 일본군을 주둔시키면서 청과르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걸 대비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정확하게 맺고 있고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나라는 형편이 다르다는 거죠. 하루 종일 떠들어도 떠들 수 있어. 고고TV는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고고TV를 그 쓰레기 자유우파 그 녀석들하고 유튜브하고 지금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파 보수들은 정권교체 효과가 엄청 강하죠. 중도층도 그렇고 정권교체 반문연대로 우리는 이기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반문연대 윤석열이가 처음 갖고 나온 게 반문연대 보수 우파 중도층까지 묻히다. 그래 반문연대를 해서 승리하자 그러는데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현상을 지금 보고 있고 윤석열은 아직까지도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죠. 그 정권교체 하나뿐이 없어. 윤석열이가 되뇌이는 것은 아침에도 되뇌이고 오후에도 되뇌이고 저녁 때도 되뇌이고 잘 적에도 그러나 정권교체 해야 되죠. 그러면 전략을 잘 써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어떤 형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윤석열과 국힘은 대장동만 두드리고 네거티브만 하고 있고 정권교체 걔네들은 전략이 없어. 걔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대장동 저거 1조나 헤쳐먹었어? 응? 저것만 두드리면 우린 이겨? 그걸 전략으로 삼은 거야. 제가 한 2달 전부터 그러죠. 그 대장동은 서서히 대중들한테 잊혀질 것이며 국가 비전과 미래를 갖고 나오고 큰 전략을 구사하는 판이 될 것이다. 그런 당이길 것이다. 그랬죠. 아직까지도 대장동이야. 원희룡에 놓으면 그거 뭐야 그거 고속도로 뭐 하수구인가 배수구에서 뭐 한보따리를 찾았다 그러는데 대장동 문건을 야 임마 거짓말 좀 작작해. 응? 아니 고속도로는 비 안 옵니까? 고속도로는 눈 안 옵니까? 고속도로에서 몇 년 전에 그 숨겨놓던 걸 찾으면 고속도로는 우리 일반 그 우리 사는 터보다 훨씬 더 비가 말이야 오고 고속도로 배수관 하수관 이따만 할 텐데 그 물이 갈갈갈갈 하면 그거 떠내려갔지. 그게 말끔하게 거기 있겠냐 이 자식아? 제대로 해 너희들은. 그래서 지금 프레임이 반문연대와 정권교체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넘어가느냐. 반윤연대하고 정치교체 쪽으로 넘어갔어요. 벌써 며칠 전부터. 큰 걸 두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토론 같은 경우도 봐도 안철수, 심상정, 이재명은 정치교체를 요구하고 다당제를 계획하고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정치교체를 요구해요. 셋이서 그냥 반윤연대가 들어간 거야. 그런 표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 정치개혁 하자 그러면 얼른 잡고 들어야 돼. 윤석열은. 그거 뭐 쇼다 말이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딨어. 또 단일화 문제는 맨 마지막에 할게요.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기가 찬 게 나와요. 전략핵과 전술핵. 그거 모르는 사람은 인터넷 찾아보고 나 학을 졌어요. 전략핵과 전술핵.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가 뭐 그러되 9월 22일 날 당경선 때 유승민하고 토론할 적에 자기는 미국의 핵을 우리나라에 드러나야 되고 미국과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제는 그렇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잖아요. 응? 근데 윤석열이가 전략핵 전술핵을 몰라. 그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MD 구축 체제가 나오죠. 심상정이가 우파 입장에서 보면은 짜증나고 기분 나쁘죠. 그럼 심상정이가 MD 체제 구축할 거냐? 미사일 방어 체제. MD 체제라는 것은 전 세계의 미사일 방어 체제죠. 미국 주도하에. 그런데 그거를 김대중이도 반대했고 이명박도 반대했고 박근혜도 반대했어요. 응? 우리가 강대국들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끼겨 들어가서 우리가 국지적으로 외교적으로 위협을 당할 수가 없다는 논리였죠. MD 체제 방어하면은 그건 미국이 중국과 소련을 갖다 타겟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응? 그래 그동안 몇 년 동안 나온 게 MD 체제 플러스 킬체인 이렇게 됐잖아요. 그건 미국의 군사 세계 전략이니까 MD 체제라 해가지고 우리가 MD 미사일 방어 체제를 미국에 편입해버리면 중국과 소련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의 사태하고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윤석열이 나와서 MD 체제는 가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하늘짝 놀랐는데, 응? 왜 그런 악성 망언을 해대냐 이거죠. 모르면은 생각 좀 해보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군사 전략, 외교 전략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할 거야. 한심한.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걱정하는 거죠. 윤석열이가 우크라이나 사태 봐라. 종이협정으로 잉크만 써가지고 거기 군사력도 없고 외교력도 부재한 나라가 러시아한테 침공당한 거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윤석열의 논리 아니었어요. 아니 MD 체제하고 사드 배치를 더 추가로 하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며 중국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유엔 상임이사국이에요. 걔네들이 계속 압박을 들어올 때 그 어떻게 막으려고 한심 무지경이었어. 윤석열은 솔직히. 그리고 어제 또 식량 안보 문제가 나오죠. 안철수가 물어봤나? 식량 안보에 대해서? 아니면 이재명이 물어봤나? 식량 안보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 식량 안보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기후 변화죠. 그죠? 기후 변화고 세계 기후 핵심이라고 식량 안보가 거기서 탄소 중립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런 식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윤석열이 뭐라 그래? 식량 안보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거 우리 쌀 직불금도 주고 그래서 식량 안보를 해서 쌀도 많이 쌓아놓는 거 아니냐. 나 그때 솔직히 경악했다고 그 말을 들을 적에. 아니 쌀 같은 거를 갖다가 쌓아놓는 게 식량 안보가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도 온난화 과정에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벼농사 재배 농업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뿌리면은 말이죠. 풍년만 들어요. 우리나라는 재배 면적은 줄면서. 그러니까 계속 과생산이 되니까 국가에서 그걸 갖다가 농민들의 그 생산 보조농가를 맞추기 위해서 직불금을 주고 그러는 것이죠. 그건 식량 안보하고 달라요. 그런 허무맹랑하고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식량 안보의 기본은 세계 기후 변화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캐나다나 저 동구권 쪽에서 그냥 기후 변화라고 그냥 식량이 줄어들고 있고 식량 생산이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라는 놈은 뭐라 그래요? 쌀이라고 그 윤석열이 멍청한 게 말하니까 이재명이 이런 거 한술 더 멍청해. 밀콩 같은 것도 있어야 돼. 이런 한심한 놈의 새끼가 어디 있냐. 우리나라에서 무슨 밀콩을 얼마나 재배해요. 이것들이 둘 다 사기꾼이고 무식한 놈들이라는 거죠. 응? 식량 안보의 핵심은 기후변화가 있으니 모든 곡식과 또는 세계하고 연결해가지고 생산량의 비축량을 확실하게 늘리는 거예요. 그게 쌀콩 밀이 아니라니까? 그래 이재명을 조금 더 알아. 윤석열이가 쌀 직불금 쌀 하니까 밀콩이다 임마 이러는데 기가 차다는 거죠. 이 식량 안보하고 우크라이나의 사태하고 이런 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게 없다니까? 다마가 없다니까? 유튜버만 봐가지고 쓰레기 우파 자유우파 유튜버만 봐가지고 기가 차요. 근데 이런 거를 보고 그 쓰레기 자유우파 애들은 윤석열이가 토론에서 이겼다 잘했다 한심한 것들이야.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대개는 아무리 뭉쳐보고 명바 아무리 뭉쳐봐야 안 된다니까. 초박빙이니까 중도층과 지식인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들이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토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화늘리 그래. 힘들어. 나 이렇게 화내가지고 2, 30분 떠들고 나면은 진이 빠진다고. 어제 같은 경우도 단일화 문제가 나고 지금 이걸 녹화하는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토요일 날. 오전까지도 계속 단일화야. 안 한다니까. 안철수는. 그러면은 윤석열 네가 이길 수 있으면 혼자 이겨보라고. 나도 그러길 바래요. 어? 근데 뭘 아직까지 단일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 요번 주말이 결판이다. 또 국힘의 의원이나 선대 본부의장들이 평론을 TV에 나서 떠드는 소리가 뭐 28일까지 못하면은 내일까지 못하면 27일까지 3월 9일이 선거리가 3월 8일까지만 한다대.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니까 국민들이 짜증이 나고 아주 징그럽다는 거죠. 선거는 시작됐어요. 며칠 전부터 재외 국민 투표했죠. 그게 한 200만 300만 표 될걸요? 유권자가. 그 다음에 재외 국민 투표는 보수층보다 좌파층이 많아요. 그 다음에 사전선거가 4일날 5일날 되는데 그걸 또 이 쓰레기 자유우파 새끼들은 안 한대. 사전선거는 부정투표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국힘 애들은 그보다 골치 아픈 거야. 사전투표 해야 되는데 투표를 높여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고. 어? 그러니까 이 쓰레기 자유우파 새끼들이 이게 선거를 항상 지게 만든다니까.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어제 단일화 같은 경우 나왔잖아요. 심상정이 모르니까 안철수가 결렬 선언해서 안 해. 뭐 경선 받으면 모르지만 안 해. 그런 걸 꽃돌이를 잡아가지고 또 보수지나 이 국힘 쓰레기들이 안철수가 말이지 그래도 단일화 하고 싶어 한다. 뭐 경선한다면은 말이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한다. 안철수는 그래도 구국의 정신으로 정권 교체의 정신으로 명분으로 합류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한심한 놈의 자식들. 단일화 하면 좋죠. 저도. 근데 단일화의 책임은 모든 게 윤석열과 국힘에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장의 사진이 나와요. 어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안철수가 옆에 사진 붙였어요. 안철수가 윤석열한테 아이폰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라 그러면은 안철수가 윤석열한테 델리브리드 뭐 아이폰은 그런가 보죠. 문자를 보냈으면 보냈다는 게 표시가 되나 보죠. 델리브리드란 메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은 못 받았다 그러고 그 국힘 떨거지들은 나와가지고 문자가 너무 더러우니까 못 받을 수가 있다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안철수 그 문자를 안 봐요? 거지 같은 놈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24일날 윤석열이가 안철수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안철수가 안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도 나중에 봐야 돼. 윤석열 측에서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응? 기가 차요. 지금 초박빙 구도예요. 내가 차마 윤석열이 진다는 소리는 못해요. 전 보수기 때문에. 응? 이게 모두 윤석열의 문제라고. 어제 토론의 후폭풍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거 국힘에서 실드 쳐봐야 되지 않아요. 이준석이가 자꾸 실드 치려고 그러는데 이 윤석열의 무식함과 용렬함은 다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토론 2차에 걸쳐서 이준석이도 자꾸 그러면 다쳐. 응?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주고 현상을 현상대로 말해줘야지. 아직도 국힘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이번 토론은 대단히 중요해요. 응?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해서 대단히 비호감적이고 혐오적이라고. 김건희, 김여희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김건희. 김건희가 이제부터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어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이. 그거 사과도 하지 않고 자꾸 변명을 하고 궤변을 넣어놓는 거는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토론도 영향이 있어요. 이 초박빙 구도에서 2, 3%만 움직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또 찍겠습니다. 오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